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공범에 대한 기초 이론 배우고 있는데, 세 번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어디까지가 정범이고 어디까지가 공범일까? 여기가 공범, 여기가 정범인데, 공범과 정범의 경계, 바운더리죠. 이 경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객관설. 범죄를 직접 한 자만 정범이고, 범죄를 간접적으로 한 것은 공범이다. 직접 한 자만 정범이고, 간접적으로 한 것은 공범이다. 아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한적 정범 개념. 제한적 정범 개념과 연결된 것이 객관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관설. 자기 범죄 의사,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이게 정범이고, 타인 범죄 의사,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공범이다. 이렇게 범죄 의사 또는 이익 이렇게 구별한 것 주관설이고, 이건 확장적 정범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설 판례는 행위지배설이요. 행위지배설. 우리 방금 전에 봤지만, 록신의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실행지배는 직접정범입니다. 실행지배, 직접정범. 이에 대해서 의사지배,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 A가 정상의 상태에 실사했다. 직접정범, 실행지배. 정상인 A가 미친놈 B를 시켜 실사했다. 의사지배, 간접정범. 서로 A, B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실사했다.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록신의 행위지배에서는 오직 지배범만 설명할 수 있어요. 사건을 조종하고 사건을 장악하는 지배범만 설명할 수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약점, 의무범, 신분범, 자수범은 행위지배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론이 많이 안 나오니까 어떻든 교과서 몇 쪽 볼까요? 258쪽 보면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객관설, 259쪽 중간쯤 보면 2번 주관설, 3번 행위지배설 있잖아요. 행위지배설. 그래서 행위지배설이고, 그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260 뭐가 260.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알고 가기가 중간에 박스에. 그래서 실행지배, 직접정범, 의사지배,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이고, 이것은 밑에 지배범에 한해 적용하고, 의무범, 신분범, 자수범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에는 핵심 판례잖아요. 줄침문바. 기능적 행위지배,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행위지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볼까요? 핵심 판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엔 두 가지 요건. 주관적 요건, 공동 가공의사. 객관적 요건, 기능적 행위지배인데 가끔 시험에서 뒤집어놔요. 예를 들면 주관적 요건, 기능적 행위지배, 객관적 요건, 공동 가공의사, 이렇게 바뀌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2번 봐요. 행위지배를 인정하기고, 3번 행위지배 부정한 거 있어요. 3번 특히 조심해요. 행위지배를 부정한 거 공동정범 안 됩니다. 기억봐 외웁시다. 헬스클럽 사장 운전사건 행위지배 안 돼요. 강간치상의 방조입니다. 니은번 고사실 감독 배치사건 마찬가지로 공동정범 안 됩니다. 디귿번 오토바이 절취하면 사주겠다. 전자제품 밀수입하면 팔아주겠다. 다 행위지배 안 됩니다. 공범이 됩니다. 공범. 오토바이 절취하면 사줄게.
전자제품, 밀수제품 팔아줄게. 이들은 행위지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 특히 방조가 되겠죠. 또 리을번, 여권 위조 가담 사건이 있는데 미음번, 창산곧 매사건 전부 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어단 말이에요. 공동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아무튼 우리가 판례는 뭘 취하고 있어요? 록신의 행위지배를 취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정범의 공범 구별 기준에서 직접 한 자가 정범인 걸 객관설. 아니다. 자기이익, 자기범죄 의사가 정범이고 타인범죄, 타인이 공범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참고로 보면 되겠고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판례는 행위지배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록신의 행위지배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범과 공범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 공범, 교사방조와 정범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네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정범과 공범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관계. 이제까지 봤지요. 공범, 교사방조는 정범, 직접 정범, 간접 정범, 단독 정범에 어떨 거야? 종속할 건가? 종속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할 것인가? 의존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사방조는 정범으로부터 종속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되어 있다. 독립. 그래서 종속되어 있을까? 종속이 안 되고 독립되어 있을까? 교사방조. 공범은 정범한테 종속되어 있다. 공범 종속성설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공범 종속성설. 무슨 소리야? 공범 교사방조는 정범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공범 독립성설이요. 보통 종속성설은 객관주의, 독립성설은 주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어렵거든요. 지금 봐봐요. A, B, C 봅시다. A가 B한테 야 B야 C 죽여 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공범이고 교사, B가 정범이죠. C가 피해자죠. 피해자. 똑같이 A, B, C 관계예요. 그러면 공범, 종속성설은 이런 거예요. 정범 B가 범죄가 되면 공범도 범죄가 되고 정범 B가 범죄가 안 되면 공범도 범죄가 안 된다. 즉 공범, 교사방조는 이 정범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 뭡니까? 공범, 종속성설입니다. 얘가 되면 얘도 되고 얘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자, 정범이 범죄가 돼도 공범은 안 될 수 있고 정범이 범죄가 안 돼도 공범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공범은 이 정범한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의존하고,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얘가 돼도 안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따로 놀고 있어요. 독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종속이냐 독립이냐. 종속이냐 독립이냐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의 문제입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상 종속이냐, 성립상 독립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가 되면 애도 되고 애가 안 되면 안 된다. 종속성설. 애가 돼도 안 될 수 있고 안 돼도 될 수 있다. 독립성설인데 이들은 우리 형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네 가지 측면.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범위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교과서 몇 쪽 볼까요? 261쪽 봐요. 261쪽. 거기 보면 자, 가로에 보면 나와 있죠. 공범, 종속성설과 독립성설 있죠.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표로 돼 있어요. 표로. 교과서 263 펴봐요. 교과서 263. 여기 봐봐요. 표 있죠? 공범, 종속성설, 그 다음에 공범, 독립성설이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공범의 미수, 그 다음에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자사관여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렵더라도 자,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범의 미수. 다른 말로 하면 교사의 미수입니다. 교사의 미수. 우리 형법 31조 2항 3항이에요. 교사의 미수. 이런 거죠. A가 B한테 야 B야 시 죽여. 살인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B가 너 나 안 할래. 거부했어요. 시에 대사의 실행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기껏 시켰는데 B는 아예 범죄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모 B는 범죄가 되겠었는데 안 되겠지. 거부했으니까. B가 안 되면 A도 안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공범 정수순이라고. A가 안 되면 A도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B가 범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부했으니까. 안 되면 A도 범죄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B가 범죄가 안 되면 A도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범죄가 안 돼도 우리 헌법은 A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안 돼도 되고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할까요? 예외 규정.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 규정. 그래서 이 교사의 미수에 대해서 공범 미수에서 설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밑에 한번 볼까요? 동시선서를 봐요. 자, A가 B한테 야 B야 C 죽여. 그래서 그런데 B가 NO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예 C에 대해서 실행에 착수를 안 했어요. 그럼 봤지요 방금 전에 B가 범죄가 안 되잖아요. 안 돼도 A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네. 안 돼도 될 수 있네. 딱 맞네요. 우리가 맞다. 이거 당연하다. 당연규정. 원칙규정이다. 원칙규정이다. 그러니까 공범 미수를 잘 설명한 것은 뭡니까? 공범 동선설이. 공범 동선설 안 맞잖아요. 얘가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하고 통해요? 독립선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교사의 미수를 정석선설은 설명 못하고 있고 독립선서 잘하고 있죠. 반대로 또 이것도 봐요. 자, 자살관절제 뭐예요? 자살관절제 252조 252조 A가 B한테 야 B야 나가주고 자살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B가 알아서 하고 자살했어요. 그러면 자살한 B는 범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죽었으니 끝난다. B가 범죄가 안 되면 A도 안 되는 것이 공범 정석선설이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돼도 얘는 지금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어. 자살관절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예외 규정, 특별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봐요. A가 B한테 야 B야 나가주고 자살 교사했단 말이에요. B가 알았어 나 자살할게 자살했단 말이에요. B가 범죄가 안 돼도 A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맞잖아요. 안 돼도 될 수 있잖아요. 딱 맞죠? 우리가 이거 맞다. 당연 규정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사의 미수하고 자살관절제는 무엇과 친하다? 공범 독립성선을 설명 잘하지만 공범 정석성 설명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간접정범 인정 문제 있잖아요. 간접정범 인정 문제. 우리 형법 34조요. A가 정상인 A가 미친놈 B한테 야 B야 시 죽여. B가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C를 살해했어요. 그럼 B는 범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A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공범 정석성죄예요. 얘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정석성죄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얘 안 돼. 교사가 안 돼요. 교사가 안 돼. 자, B가 범죄가 안 돼. A도 교사가 안 돼. 교사가 안 되니까 그럼 B가 안 된다고 A를 교사로 인정 안 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이 교사가 안 되니까 대신 교사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점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돼. 교사가 안 되니까 새로운 개념, 교사 대신에 간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달라요. 정상인 A가 미친놈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B가 범죄가 안 돼도 A 교사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A를 교사로 처벌하면 되지 새로운 개념 간접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얘가 안 돼도 교사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교사가 안 되니까 새로운 개념 간접이 필요하지. 얘가 안 돼도 교사가 되니까 교사를 해결하면 되지 굳이 간접이란 개념 새로운 개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간접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석성설은 인정! 간접은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33조 공본과 신분이 있어요. 공본과 신분. 이거 33조 본문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위법 신분의 연대성. 이건 33조 단서요.
단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단서. 책임 신문의 개별. 이거 본문 단서. 그래서 이렇게 정석성설과 독립수술은 네 가지 면에 대립하고 있어요.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263. 옛날에는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올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 사무직 정도 나오고 우리 경찰이라든지 법원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판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검찰직은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정석성설, 고무밀수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독립 잘합니다. 자, 간접범 정석은 O 인정합니다. 독립은 X 교사를 해결. 자, 그리고 공무원 신봉 법문 정석성설, 독립은 단서. 사사과열죄 정석은 설명 못해. 독립은 설명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 헌법은 공범 정석성설일까? 아니면 공범 독립성설일까? 꼭 겉으로 봤을 때는 꼭 독립처럼 보여요. 독립처럼. 그러나 교과서 261쪽 봐요. 거기 보면 핵심 판례 있죠.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있죠.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 성립하는 먼저 정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범의 정석성에서 연유하는 당연한 기결이다. 그래서 다수설 판례는 공범 정석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타인은 항상 전범입니다. 교사가 공범이잖아요. 항상 교사는 타인 전무 전이라고 있어요. 우리 헌법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방조 공범은 타인 전무 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다수설 판례는 공범 정석성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정범과 공범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자, 다수설 판례는 뭘 취하고 있다? 그래. 교사 방조는 어떻게 한다? 정범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다. 즉 공범 정석성설이 다수설 판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범 정석성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그러면 자, 다수설 판례가 공범 정석성설인데 그럼 그래. 그렇다면 정석성의 정도. 아니 지금 봤지만 자, 공범 교사방조는 정범한테 정속한다는데 어느 정도 정속할 것인가? 그래. 약간만 정속할 것인가? 아니면 많이 정속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것이 뭡니까? 정석성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석성의 정도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에메 마이어가 네 가지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264쪽 봐요. 표 봐봐요. 표 있죠? 우리 볼까요? 첫 번째 최소한 종속 형식. 약간만 종속한다. 아니다. 제한적 종속 형식. 아니다. 세 번째 극단적 종속 형식. 아니다. 네 번째 최극단적 종속 형식. 갈수록 종속성이 강화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종속성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 지금 이런 거요. A, B, C의 관계. 야, A가 B한테, 야, B야, C 죽여. 그러면 A가 뭐다? 공범이고, B가 정범이고, C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범, 교사방조는 이 정범한테 어느 정도 종속할 것인가? 그래, 최소한 종속 형식은 자, 정범이 구성 요건만 해당하면 A는 뭐가 된다? 교사가 된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교사가 돼. 그러니까 제한적은 무슨 소리야? 최소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입법해야만이 교사가 된다. 이런 입장이네. 아니 그 극단적인 무슨 소리야?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범죄 성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뭐가 된다? 교사가 된다. 이런 거네. 무슨 소리야?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일체의 가벌 조건을 다 갖춰야만이 교사가 된다. 갈수록 어때요? 갈수록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 있어야 돼, 세 개 있어야 돼, 네 개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봐봐요. 교사가 안 되면 아까 봤죠? 교사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대신 간접점이 된단 말이에요. 교사가 안 되면 간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최소한 정소 형식, 제한적 정소 형식, 극단적 정소 형식이 있는데 최소한은 고선효과만 있으면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되기가 엄청 쉬워요. 그런데 최극단은 4개가 있어야 교사가 돼. 엄청 교사 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교사 되기가 제일 쉬운 쪽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최소한. 웬만하면 교사가 돼요. 교사 비가 넓어지잖아요. 갈수록 교사 되기 힘들죠? 반대로 자 초극단은 교사가 안 되니까 대신 뭐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간접이 넓어지겠죠. 그러네 보니까 최소한을 갈수록 교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극단을 갈수록 간접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볼까요? 이쪽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할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정상인 A가 자 미친놈 B한테 야 시 죽여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A는 교사일까? 아니면 간접조범일까? 교사일까? 간접조범일까? 자 그런데 우리 B는 어떻습니까?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쁘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무죄죠. 그러면 최소한 정소형식은 이 B가 뭐만 있으면 돼요? 구성요건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교사가 되잖아요. 교사.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성요건만 있으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뭡니까? 교사예요. 교사. 이에 대해서 제한적은 2개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있네. 교사. 극단적은 3개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없네. 그럼 교사가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접정범. 당연히 간접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과 제한은 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극단적과 초극단은 간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보면 교사, 극단적으로 보면 간접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가끔씩 이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나오지요. 그냥 흐름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교사가 안 되면 뭐가 된다? 간접이 된다고요. 간접정범. 그런데 알다시피 봐요. 교사는 공범이잖아요. 간접은 정범이잖아요. 아니 공범이 안 되면 정범이 된다. 뭐야 이거? 아니 사실 정범이 우선이지 공범보다. 근데 이게 반대로 먼저 공을 검토하고 정범을 검토한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다수는 자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론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론.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정석성의 정도에 대해서 교사 공범이 안 되면 정범이 된다. 이러지 말고 먼저 정범을 검토하고 정범이 안 되면 공범 교사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범 즉 간접 정범부터 검토해야겠죠. 간접 정범. 우리 아까 봤죠. 록신의 행위 지배서라면 실행 지배는 직접 정범, 의사 지배는 간접 정범,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동 정범인데 간접은 의사 지배. 그러니까 의사 지배가 가능하죠. 가능하면 간접 정범. 만약에 의사 지배가 안 된다. 그럼 뭐가 된다? 교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정범부터 검토하고 정범이 안 되면 나중에 공범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A는 B가 몇 살입니까? 형사 미성자 14세 미만자 B한테 시에 시계를 절차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시계를. 그러면 형사 미성인자는 다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형사 미성이니까 책임이 없죠. 무죄지요. 무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제한적과 최소한은 교사고 극단적과 초과는 간접이 되겠지만 문제는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A가
의사지배가 가능하면 간접정보이고 의사지배가 안 되면 교사란 말이에요. 먼저 간접정보를 검토하고 안 되면 공범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B가 형사 미성년자인데 몇 살이었다? 13살짜리였다. 아니면 6살짜리였다. 그러면 더 봐요. A가 13살짜리는 절도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절도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절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의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를 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절도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13살짜리는 의사지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예요? 의사지배가 안 되면 교사가 되겠죠. 교사. 이에 대해서 6살짜리는 절도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요. 의사지배가 가능해요. 이럴 때는 뭐다? 간접정범.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범 개념의 위성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 최소한 제한은 이거 다 교사고 극단적 초극단은 간접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A가 B를 의사를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 의사지배가 가능하면 간접 인정하고 안 하면 교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64쪽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볼까요? 니은번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론.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어려웠던 종소속의 정도에 대해서 네 가지 배웠죠. 그러면 이제 공범의 기초이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아니 그러면 공범은 직접 범죄 안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정범했잖아요. 정범을 처벌한 건 알겠지만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공범의 처벌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초이론의 공범의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교사방조의 처벌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 6번째 공범의 처벌 근거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범의 처벌 근거죠. 처벌 근거. 공범의 처벌 근거. 자, 이런 거 이해만 하면 돼요. 지금 봐봐요. A가 지금 B한테 야 B야 C 죽여. B가 C를 죽였단 말이에요. 살해했어요. 자, B는 정범이죠. 그렇죠? 자, C는 피해자죠. A가 뭡니까? 공범이란 말이에요. 교사방조. 그러면 이 공범, 교사방조의 처벌 근거, 교사방조의 처벌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목. 자, 공범, 교사방조는 직접 범죄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범의 범죄 어땠습니까? 직접 가담했어요. 따라서 가담설 시작. 가담했어요. 가담. 아니 그럼 어떤 행위에 가담했을까? 두 가지. 불법 가담설과 또 하나 책임 가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가담? 그래.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가담했네. 무슨 소리야?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뿐만 아니라 책임에도 가담했다. 아까 뭐가 결정됩니까? 아까 구성요건, 위법성 두 가지 필요한 거. 제한적 종속형식이죠. 세 가지 필요한 거. 극단적 종속형식이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가담하게 처벌한다. 이걸 가담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A는 정범 B가 C를 살해할 때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야기했다. 야기설입니다. 야기는 뭡니까? 조종하거나 촉진시켰다.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야기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야기했다는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 야기설, 혼합 야기설, 종속 야기설인데 조심할 것은 순수 야기설. 옛날에 이론 시험을 볼 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 건데 순수 야기설은 정범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공범의 독자적인 교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행위 반가치에서 행위 반가치 찾단 말이에요. 정범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범 스스로의 행위 반가치에서 처벌을 찾아요. 이에 대해서 혼합 야기설은 결과 반가치만 정범한테 종속하고 행위 반가치는 공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다수설은 종속 야기설인데, 자, 불법, 나쁜 것은 정범에 종속하고, 책임은 공범 스스로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다수설인데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265쪽에 그 표 있죠, 표. 책임 가담설, 불법 가담설이 있고 야기설에서 그 순수야기설에서 A번 줄쳐봐요. 공범 독자적인 불법 인정이죠. 그리고 종속 야기설이 있고 혼합 야기설인데 참고로 참고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공범의 분류였단 말이에요. 분류였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자, 이건 이론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이론보다 뭐가 나온다? 판례가 나옵니다. 특히 4번 봐요. 4번. 1번 봐요. 1번. 추천하죠? 기능적 행위 지배죠. 그리고 4번 그 세 번째로 어에 넣으죠. 어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어사건. 끝에 봐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5번도 자, 가출 청소년 홍보용 나체사진 찍어놓고 성매매 시키는 거 공동정범 인정한단 말이에요. 성매매 홍보사진 사건. 밑에 6번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 사건. 다 뭡니까?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7번도 임대인 행세 사건. 다 많이 나왔던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범의 분류에서 우리 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제 포인트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합동범의 공동정범, 그리고 참고로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동일성설 구별하는 것. 그리고 자, 우리 필요적 공범은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꼭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공범의 기초이론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이론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지문을 하나씩 봐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